안녕하세요. 통일경제센터 이혜정입니다.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서 2023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이 국방력 강화와 대남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2년 북한 경제와 전원회의를 평가해보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북한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2022년 북한은 보건위기와 자연재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라는 삼중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2021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자라고 주문하였지만 이 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의 장기화로 인하여 외부 자원의 투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산화와 재자원화 정책이 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2022년 5월 코로나19의 내부 확산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 방향이 최대 비상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요. 민생과 직결된 농업과 경공업 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과 일부 지방공업 중심의 성과를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차 연도로서 조국 해방전쟁 승리 70돌, 공화국 창건 75도를 기념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제 부문의 주요한 목표는 전반적인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 대회가 결정한 정비 보강 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 것을 경제사업의 중심 과업이라고 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달성해야 할 경제 지표들과 12개의 중요 고지들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산림직 건설 사업 방향에 대해서만 1차적인 주요 정책 과제라고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을 열거하였는데요. 평양시 화선지구 2단계 1만 세대 건설, 신규 3,700세대 거리 조성 등을 형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농업사업을 정책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였고 경공업과 지방공업, 편의봉사를 비롯하여서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닿을 수 있는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과학기술 선행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3년 북한 경제는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여건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황이 악화될수록 자력갱생 기조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악화로 인한 제재의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인민대중제의주의 실현과 주민생활의 실질적인 향상,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북한 경제의 회복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북중 무역일 텐데요. 다만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북중 간 육로 무역이 다시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 2022년 11월 운행을 재개한 북러 간의 철도 운송을 계기로 대러시아 무역 활성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중 무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북한 경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북 협력은 북한의 인민생활 향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수요를 고려하여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인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고려하여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다양한 협력 주체들의 접촉 기회 확산을 고민해야 할 텐데요. 남한의 주요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교류협력 추진 계획, 북한의 지방경제발전 정책, 그리고 남북 간의 기존 협력 경험들을 고려해서 각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 주요 인적 자원을 고려한 효과적인 협력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